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곤망할 소상공인 채무자입니다. 최근에 제 본업에 일정도 좀 있고, 그리고 저도 좀 채널 운영하면서 좀 막 피로감도 느끼고, 사실 좀 많이 좀 스트레스가 좀 쌓여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요새 또 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일도 조금씩 챙겨야 되는 시간이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영상 만드는 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평상시 이제 제 채널에서는 주로 이제 뭐 개인회생을 비롯한 재무조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이 시대에 힘겹게 사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냥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왜냐면은 저 자신이 그런 소상공인이기도 하니까요. 근래에 보았던 참 안타까웠던 뉴스가 있습니다. 강원 화천 8호 선착장서 30대 남매 숨진 채 발견. 21일 오전 9시 30분쯤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8호 선착장 인근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30대 남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이들 남매의 아버지로부터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차량을 발견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남매는 사업을 함께 운영했으며 최근 들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서울. 본래도 이제 사업 활동하다가 되게 많이 이제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왕왕 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조금 더 이제 남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우선은 서울에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 사업 활동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매가 함께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에요. 30대. 문득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두고는 사업을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비록 저는 이제 같은 선택을 하진 않았지만은 거의 이제 그 앞에까지 갔던 사람으로서 이들의 심정이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되고 그들이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겪었던 그 어려운 시간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런 시간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0대면 얼마나 젊습니까?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때도 뭐 그랬으니까는요. 굉장히 이제 젊고 용감한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니 그 어떤 나의 아이디어와 용기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시작할 때 뭐 별로 가진 것도 없었고, 하지만 그래도 젊으니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지라도 나중에는 좋은 시간 오겠지. 저도 그랬고 이들도 그랬고 정말 열심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고
사업이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비록 이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언제 망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상공인이 과연 사업을 뭘 알아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어떻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배웠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비슷한 상황 속에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들, 뭐 얼마나 누가 많이 갖추어진 상태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가진 돈도 없어서 뭐 그냥 별로 없지. 보통은 이제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많이들. 저도 그랬고요. 근데 많이 이제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물론 사업 초기 반짝 잘 되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투자하고 보다 더 공격적으로 일을 벌리고 막 이러다가 저는 좀 안 되었던 것인데,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로 내 인생을 갈아 넣는 거거든요. 많은 사업가들이 그래요. 자기 시간 없고 밤이고 낮이고 엄청난 노동력 그리고 내 생활 다 갈아 넣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미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몇 년에 걸쳐서 막 혹은 훨씬 더 길게 굉장히 이제 괴로운 순간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꽤 잘 될 때는 뭐 그래도 동네에선 나름 야, 쟤 잘 되나 보다 싶은 어떤 청년 사업가 취급을 당하던 때도 있었으니까 그런 때 좀 단단하게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이 후회되고 왜 그랬을까, 되게 가슴 아픈 성찰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괴로웠어요. 늘 돈 때문에. 보통 이제 사업하다가 어려워지는 사람들 보면은 빚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같은 고민들을 해요. 차라리 폐업이라도 하고 싶지만 폐업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지만 그것도 쉽사리 못합니다. 다들 똑같은 고민들을 해요. 다들 이제 사업 대출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폐업하게 되면은 그것들 바로 연장 안 되고 대출들 상환 요구 들어오고 헬게이트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돌려막기나 이런 거 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슬퍼지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조그맣게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 뭐 대수롭지는 않을지라도 소박하게 뭐 작은 예금이라도 있고 조그만 뭐 전세방이라도 있고 막 이랬던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오히려 내가 직장 생활할 때 그나마 조그맣게라도 읽어놨던 어떤 나의 것, 나의 자산, 이런 것들이 사업활동 길어질수록 오히려 다 사라지고 이러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오히려 회사 다니면서 월급쟁이 할 때는 조금씩이라도 뭔가 모으고 있었는데, 사업활동 하면서 그것들 다 사라져 있고
내 앞으로는 빚만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에 아무것도 이뤄놓지 못하고 빚만 벌어놓고 긴 시간만 허비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절망적이거든요. 괴로웠어요, 저도. 제가 한창 이제 빚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을 때 이제 뭐 다 해 먹었죠. 살던 집도 뭐 뺐고 보증금 빼서 다 그냥 사업활동 하는데 쓰고 빚 갚는데 쓰고 차도 팔고 뭐도 하고 막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에는 그 이제 주택 청약저축 이런 거를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가입을 하게끔 했거든요. 예,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었어요. 아주 어릴 적부터 그래서 보유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냥 거의 잊고 살았지. 하지만 사업활동하면서 그 주택 청약저축 그거를 또 이제 예적금 담보대출로 돈을 끌어쓰고 막 이래오고 있었어요. 근데 뭐 거기까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도저히 여기저기 이제 청구가 오니까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도저히 버틸 수 없고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어가지고 그 주택 청약 저축마저도 제가 해약을 했었어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때 가입했나 고등학교 때 가입했나. 대충 20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릴 적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중고등학생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돈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학교에다가 이렇게 내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게 20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마저도 이제 해야가는 상황이 이제 생겼었던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참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당시엔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당장 내가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인데 그 주택청약저축 뭐 20년이 되었건 30년이 되었건 당시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뿐인가요? 다 사라져 있더라고. 어느 순간에 조그맣게 가지고 있던 주식이니 뭐 펀드니 다 사라져 있는 거야. 예, 그냥 세상 끝난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직장 생활도 했었고 그 위에 또 사업 활동도 수년간을 정말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월급쟁이 직장 생활할 때보다도 나의 생활은 훨씬 더 나빠져 있고 빚만 잔뜩 있더라고요. 뭐 종종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도 뭐 이제 대출 받아갖고 엉뚱한 짓 한 사람들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뭐 저는 그런 건 일절 없었어요. 그냥 오롯이 그냥 사업만 했었던 거예요. 근데 괴로웠었어요, 많이. 뭐 그러다가 근래에 있었던 이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괴로웠을까. 그 남매가 오손도손 그들에게도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롭게 그렇게 사업활동하면서 내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나의 꿈이 조금씩 커져가는 것을 느끼기보다는 그나마 내가 아주 소박하게 이뤄놓았던 것들마저도 사라지고 내 인생 갈아 넣었던 시간들 그걸로 무언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평생을 일해도 갚지 못할 것 같은 빚만 쌓여 있고 하면은 죽고 싶죠. 저도 그랬고 그냥 안타까웠습니다. 비록 제가 이제 남매는 아니지만 저 역시도 서울에 있고 저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참 많이 안타깝고 머릿속에 많이 남더라고요. 저 소식이. 사실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 시작했던 계기도 그런 거였거든요. 정말로 나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또 있다라면 사업 활동을 하면서 힘에 겨운 되게 고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그 이제 뭐 개인회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채무조정 제도에 연결되지 못하고 과도한 절망감에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요. 참 많이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죄 짓는 기분 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고요. 비록 지금도 계속해서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때론 참 많이 힘들고 괴로운 생각 들 때가 지금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들 중에 나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은 아직 없었고요. 저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작고 소박한 즐거움 뭐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어쨌거나 빚을 갚고 있는 중이니까 굉장히 알뜰하게 살고 최소한의 소비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 씨발 내가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확신은 있습니다. 설마 내가 평생 이렇게 살 것은 아니라는. 지금은 빚을 갚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간 가면서 어쨌거나 빚은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 해갖고 소상공인 우리 사업가 여러분들 혹은 뭐 프리랜서들 조금은 숨통이 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리고 코로나랑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도 사업은 늘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호황기에도 망하는 사람들은 늘 있고요. 반대로 불황기에도 또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안타까워서 저 자신도 저들과 비슷한 시기에 꿈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커다란 좌절도 맛봤던 사람으로서 그냥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들에겐 명복을 빌어주고 싶고 또 언제 저런 길을 가게 될지 모를 이 시대의 소상공인 사장님들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운들 내시고 자존심 많이 상하고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서 그냥 최소한의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그냥 동네 분식집에서 5,000원어치 김밥에 라면이라도 먹어주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이 국가와 사회에도 훨씬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울 땐 울어도 좋은데 세상 끝나지 않으니 열심히 사업할 때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정말 많이 어렵다면 사업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을 마지막으로 좀 더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 그리고 프리랜서 등 자유직종 종사자 여러분들. 화이팅!